최근에 뜨고 있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이었던 시절 현 러시아 푸틴 총리가 이를 직관했던 운명의 장난 같은 영상인데요. 물론 이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도에 실제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2015년에 제작된 시트콤에 출연하면서부터였는데요. 드라마에서 젤렌스키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역할을 맡아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 장면을 한 학생이 몰래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당선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드라마 국민의 종은 우크라이나 내 최대 시청자 수 2천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열풍이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이 3,670만 명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시청률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로 그 당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주연의 모습에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드라마 종영 후 젤렌스키는 기자들에게 혹시 진짜로 대통령이 되어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시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작품은 작품일 뿐 실제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드라마 제작진들이 드라마와 같은 이름인 국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며 젤렌스키는 대선 후보로 급부상합니다. 젤렌스키는 고심 끝에 새해를 하루 앞둔 12월 31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만을 위한 분위기를 탈피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본인은 정치 경력이 전무하며 방송국 수뇌부를 비롯한 배후 세력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무능한 정책과 부패한 권력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고 젤렌스키는 이에 물들지 않은 신선함을 주는 인물이었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선 결과 약 73%의 지지를 얻으며 재선을 노렸던 포르센코 전 대통령을 약 50% 차이로 압도합니다. 하나의 작품이 그를 다른 운명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사실 젤렌스키는 어린 시절 나름 학식이 높은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올렉산드로는 컴퓨터 공학 교수였으며 어머니인 림마도 엔지니어로 재직하였습니다. 젤렌스키 또한 키예프 국립경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와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지만 그는 학자의 길을 걷지 않고 코미디언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 29세가 되던 해에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주목받는 신인 코미디언이 되었으며 이후 1998년부터 크바르탈 95라는 팀을 만들어 방송사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유명세를 이어갔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 제6대 대통령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는 진정성이 넘치는 대통령의 면모와 러시아군에 쉽게 밀리지 않는 통솔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표현하는 소통 능력을 보이며 단순히 인기가 많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명연설가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을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피신할 것을 제안받았지만 나에겐 탈 것이 아니라 탄알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안위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군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국민들의 지지율은 91%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수십 차례 화상연설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침공 초기에 각국의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세계인을 사로잡았던 그의 연설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지난해 3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의회와 화상연설을 진행할 당시 우크라이나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항전했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연설이었습니다. 독재와 전제 정권에 굽히지 않았던 당시 영국의 입장과 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했죠. 젤렌스키의 연설이 세계인을 사로잡은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절한 인물과 사건을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진주만 공습의 사건을 일본 의회 연설에서 꺼냈거나 나치에 항전했던 윈스턴 처칠의 사례를 독일 의회에서 활용했다면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보인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이후의 행동이 다르다면 숱한 정치인들처럼 말만 잘한다는 비판을 받았겠지만 젤렌스키는 연설 전후로 내용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의회와의 화상연설에선 그의 연설을 전하던 세브첸코 통역사가 동시통역을 진행하던 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었죠. 그의 연설을 듣는 각국의 정상들도 국민들도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질 것이고 푸틴의 계획대로 동남부 지역의 영토들을 귀속시키며 칠러 정권이 수립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력과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의 지원은 푸틴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수정하게 만들었고 전쟁은 끝을 모르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러시아의 침공은 수도 키이우를 둘러싼 북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 위치하며 러시아 영토와 맞닿아 있는 동부 지역, 크림반도와 가까운 남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에 철수를 결정하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을 점령한다면 크림반도와 러시아 영토를 이을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기에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이었죠. 5월이 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아래쪽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하고 크림반도부터 돈바스 지역을 잇는 데 성공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빠른 속도로 영토의 위쪽인 하르키우 지역의 상당한 영토를 탈환하였고 지역적 수도 헤르손 지역까지 되찾으려 합니다. 10월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후 동남부 4개 지역에서 이른바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러시아 영토를 편입시켰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몇 주간 이어진 공격으로 헤르손 지역 일부 탈환에 성공합니다. 푸틴은 모든 게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때때로 핵무기 도입을 언급하면서도 종전협상을 먼저 거론합니다. 정확한 속내는 푸틴 본인만이 알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길어지는 소모전과 국제사회의 고립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사정을 원인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종전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선 3자 대면이 필요한데요.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미국 및 서구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맞아 떨어질 때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범이 될 푸틴에 대한 징벌과 빼앗긴 영토에 대한 완전한 수복을 요구합니다. 푸틴은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고 종전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고 수많은 러시아군이 전사하였기에 그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태해지기 때문에 점령 중인 4개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 및 서구사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각국은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던 한편 안고 있는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미국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 지수는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유럽은 경기 침체와 함께 러시아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고 1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전차 지원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령 지역을 얼마나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종전협상의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러 나라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중국의 침공이 예상되는 대만이었죠. 전쟁이 시작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몸을 피했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조국에 남아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과 연설을 통해 세계 정상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코미디언 출신 정치 초보라는 꼬리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늘어나는 인명피해와 슬픔의 눈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은 이 지옥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영상은 도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메시지의 내용 일부를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전 연설문을 모아놓은 이 도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전쟁의 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보이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참혹한 전쟁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하는 진심과 솔직함, 그리고 단호함이 담겨있는 이 도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